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휴도 겹쳐 관광업계가 최대 특수를 맞았습니다. 공공시설인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입점업체가 또 다른 상인에게 세를 놓는 불법 전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가 사후 승인까지 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이 자연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생물로 수조 속의 물을 자연 정화시키는 친환경 양식장이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집단 폐사를 막고 사료 비용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 위크까지 맞물리면서 관광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특별기 35편도 투입됐지만 제주행 항공편 좌석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많은 관광객 5만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연휴를 껴갖고서는 애기랑 이렇게 3박 4일 즐겁게 놀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기 또 추억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가려고요. 봄빛 풍경으로 노랗게 물든 제주의 유채꽃밭. 무르익은 남녘의 봄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왔는데요.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답고요. 제주가 와서 꼭 살고 싶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휴도 겹쳐 중국인 2만 6천여 명과 일본인 5천 명도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昨天有了南部，今天我们又来到了东部。那明天呢，我到那个北部去参加一个朋友的婚礼，所以呢，我们觉得很美，很漂亮。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3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숙박업소와 렌터카, 전세버스는 90%가 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를 시작으로 앞으로 2주 동안 관광주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모처럼 관광특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해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20일 제주시 연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솔수염 하늘소 유충이 번데기로 바뀌었고 이달 중순엔 성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몸 안에 최대 수만 마리의 제선충을 갖고 날아다니며 소나무가 말라 죽는 제선충병을 옮깁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을 임대한 입주업체가 또 다른 상인에게 세를 놓는 불법 임대 장사를 했는데도 서귀포시가 묵인해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안의 영화관. 영화관 한쪽에는 커피숍과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포는 5년 전 문을 열었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귀포시에는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일부를 임대한 영화관 측이 또다시 이들에게 세를 놓는 불법 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받아챙긴 겁니다. 여기 지으면서 임대 매장이라고 이렇게 해놨었고 처음에 여기 오픈하면서 항상 임대업자들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괜찮은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서귀포시는 영화관 측에 경기장을 임대할 당시 불법 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뒀습니다. 영화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재계약을 맺어 사실상 사후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영화관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시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전부 망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료도 못 받고. 그렇다고 저렇게 안 되는 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인수를 하겠습니까? 나머지 입주업체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4곳이 내지 않는 임대료는 3억 5천여만 원.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화재보험료와 공제비도 내지 않았지만 서귀포시가 대신 내줬습니다. 감사원은 서귀포 시장에게 임대료 체납액과 공제금 미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전대 계약을 사후 승인해준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개발 사업장들이 자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재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친 대규모 개발 사업장 47곳을 점검한 결과 38개 사업장에서 80건의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건축공사와 토석 채취 현장에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저류지도 협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식장에서는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집단 폐사의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생물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 오염도 줄이는 친환경 양식장이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장어와 새우를 키우고 있는 도내 한 양식장. 양식장 수조에 희뿌연 액체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과당액입니다. 미생물이 수조 속 물을 자동 정화해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다 보니 운영비도 적게 들고 강이나 바다로 버려지는 오염물질도 전혀 없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친환경 양식법입니다. 물을 깨끗이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양식 어류의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안 가르니까 외부에서 병원군이 침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면역력이 기존 양식 방법보다 한 3배 정도, 300% 정도 높습니다. 면역력이 높아 질병으로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없어 생산성은 10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또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 사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양식을 해야 되니까 완전 그 무항생제가 양식이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도 줄고 또 여기에 관리 인력도 뭐 한두 명이면 되고. 이번 친환경 양식이 넙칠변도인 제주 양식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되지만 비싼 시설비와 특종 어종에만 가능한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길게는 닷새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낮 동안에는 맑고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까지는 많은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일요일 낮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림의 아침 기온 14도, 고산과 대정 15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산간에는 낮은 구름대로 인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섬지역도 낮까지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월요일과 어린이날 모두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보건의료단체들이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약사회, 간호사회 임원진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과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해왔던 의사회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예비비로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네팔에 삼다수 500톤을 지원하려 했지만 현지의 수송수단이 여의치 않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우선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이고 수송수단이 확보되면 삼다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에 제주 지역 작가의 조형 미술 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례가 다른 지역 작가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완성도가 높은 미술 작품 설치를 제한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배포하고 SNS에 올린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혐의로 42살 박성수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의 연문서를 덮으려고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전단 3만 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도 지난달 전단 수천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